자, 보겠습니다. 87페이지 5번입니다. 자, 3차 함수가 있습니다. 문제 읽어봐야 되는 게 요거야. 3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x는 1에서 극대값이 0이고요. x는 3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4입니다. 라는 말을 했잖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총 2가지씩 4개가 나와요. 봐봐. 일단 첫 번째는 이거야. x가 1이면 극대값 0이야. 함수값이 0이라는 거야. 두 번째, x가 3이면 극소값 마이너스 4라는 거야. 됐음? 내가 아는 거 2가지야. 일단 됐죠? 아까 4가지라면서요. 맞아. 그럼 봐. 내가 좌표 평면에 3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얘가 이렇게 그려져. x가 1일 때 극대값으로 0, 1,0이라는 이 점 지나는 거고 x가 3일 때 극소값으로 마이너스 4라는 값이 있는 거야. 그럼 봐. 요 점도 지나고 요 점도 지나는데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잖아. 그럼 이거 2점을 지나면서 여기가 극대 윗볼로 그려야 되고 여기는 극소 아래로 볼로 그려야 돼. 그럼 그림 그려봐.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런 그림이 그려져. 됐음? 이런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데? 라고 하면 f'1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은 몇이다? 0. f'3 x가 3일 때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몇이다? 0. 인 거라고. 그래서 총 4개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끝. 됐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fx 3차례매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라고 놓고 정보 4개 다 때려 넣으면 돼. 대신 f'x도 알죠? 3ax 제곱 2bx 제곱 2bx 플러스 c 얘도 알잖아. 미분해서. 그러면 뭐 해줘? 이거 4개 다 때려 넣고 연립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 1로 봅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0이래. 3릅니다. 27a 플러스 9b 플러스 3c 더하기 d가 0이래. 됐죠? 그럼 여기 밑에서 위에 거 빼주면 26a 플러스 8b 플러스 2c가 0인 거 내가 알죠? 양변에 2 나눠주면 13a 4b 플러스 c가 0이라는 거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뭐 한 거야? f에다 1는 값 3는 값 둘이 연립한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런 옌병 3는 값은 마이너스 4였지? 미안해요. 마이너스 4였습니다. 미안해요. 쏘리 마이너스 4였죠? 그럼 밑에서 위로 빼면 마이너스 4니까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썼어야죠. 미안합니다. 됐죠? 그래서 내가 아는 거 일단 1는 값 0 나와 3는 값 마이너스 4 나와. 해서 둘이 연립해서 A, B, C 관계식 만들어. 그럼 그 다음은 뭔데? 자, 미분한식 있잖아. 여기다 1 넣으면 0 나오는데 그럼 1 넣으면 이렇게 되죠. 3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거 0이야. 다시 미분안에 X에다 3 넣으면 또 0 나오는데 3 넣으면 27A 플러스 6B 플러스 C도 0이야. 3개 알잖아. 3개. 그럼 이 3개 아니까 뭐 해주겠어요? 또 연립하면 되죠. 해서 위에 있는 2개 위에서 아래 거 뺍니다. 10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2. 됐죠?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 얘를 빼줄게요. 둘이 뺄게요. 그럼 이렇게 되지. 24A 플러스 4B는 0이겠죠. 요거 2 나눕니다. 12A 플러스 2B는 0이겠죠. 그럼 이 둘이 빼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밑에서 위에 거 빼주면 2A는 2. A는 몇이었다? 1이었다. 됐죠? A가 1이었습니다. 그럼 B는 몇이야? 마이너스 6이었겠네요. 그럼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넣어버리면 되죠? 그럼 C는 몇인 거예요? 3에서 12를 빼니까 마이너스 9. 그럼 플러스 9였네.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내가 A, B, C 알았는데 D는 몇이에요? 라고 하면 다 더하면 0 나와야 되잖아. 그럼 D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4였다.
그래서 fx식을 쓸 수 있죠. x 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9x 빼기 4.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마이너스 1는값. 마이너스 1 빼기 6 빼기 9 빼기 40 빼기 4 이렇게요. 마이너스 20이 답이네요. 끝. 답입니다. 해서 결론. 연산과정을 다 쓰는 친구가 있다면 아 왜 그래? 이게 필요한 거지 이게. 그래서 fx식 여기다 그냥 대입해서 때려넣기. 대입해서 계산하기. 이것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이거 연산하는 거야. 뭐 연립방정식 푸는 거니까 하시면 되지 뭐. 어때? 됐어요? 요 정도. 괜찮습니까? 괜찮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87번이었습니다. 넘어가요. 91페이지의 유제 문제 1번에 2번이 질문이네요. 자, 봅시다. 1번에 2번 문제. 자, 보시면요. 그래프 그리기잖아. 이거 질문한 이유가 4차라서요. 아마 그게 크겠죠? 차수가 높기 때문에. 자, 일단 미분하려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분해서 우리 미분계수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한 다음 증가와 감소를 먼저 찾을 거야. 그럼 일단 미분합니다. f'x는요. 미분하죠. 4x 세제곱 빼기 4x. 그럼 여기 4x 다 묶어버리면 x제곱 빼기 1. 그럼 얘는 4x에 x 빼기 1, x 플러스 1인 3차 함수다. 여기까지 정리해주면 봐봐. 너 이거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x가 0이면 0 나오고 마이너스 1로도 0 나오고 플러스 1로도 0 나오잖아. 다시 말하면 요 세 개 점을 지나는 함수인데 3차 함수야. 최고차 계수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결과적으로 올라가면서 끝난다고. 맞아?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되니까. 올라가는데 요 점 지나고 요 점 지나고 요 점 지나는 3차 함수 그래프 그려줘. 하면 돼요.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어디 갔어?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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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겠죠. 끝. 됐어요? 이게 다야. 하나 드릴까? 하나 드릴까요? 여기까지. 끝. 다 그렸습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미분계수의 부호 알잖아. 마이너스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미분계수에 따라서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죠. 우리가 증감을 아니까 뭐 하면 돼? 그림 그리면 되는데 그리기 전에 이거 먼저 체크 좀 해줘. f에다가 마이너스 1는 값. 여기 마이너스 1 있잖아. 마이너스 1는 값 좀 말해봐. 시작. 마이너스 1는 값 몇이야? 시작. 2죠. 0는 값 말해봐. 3. 그럼 1는 값 말해봐. 2. 됐죠? 자, 4 어떤 새끼야? 사랑합니다. 됐죠? 그럼 결론. 내가 x가 0일 때 여기가 y축이거든. 여기가 y축이거든. 그럼 x에 0에서 나오는 y값이 3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0,3. 됐지? 그럼 밑으로 3칸 내리면 여기가 x축이 되는 거거든. 근데 1는 값이 몇이었냐면 2였대. 마이너스 1는 값도 2였대. 됐지? 그래, 그럼 그림 그려봐. 어떻게 그려져? 일단 내려와. 음수야. 내려왔다가 찍고 올라갔다가 찍고 내려와서 다시 0 됐다가 다시 양수가 돼서 올라가는 이 그림이 될 겁니다. 됐죠? 끝.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연 설명해 줄 수 있죠? x가 0일 때 극대값 3, x가 1,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값 2. 그래서 그 값은 총 3개를 갖습니다. 괜찮나요? 선생님 이거 미분하면 3차인데 3차 그래프 그리려면 또 미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아니야. 미분하면 이 3차 함수 개형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게 바로 웬만하면 줄 거야.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이쁘게 돼서 0 만드는 값을 뿅뿅뿅 알 수 있게 줄 거야. 왜? 그래야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판단돼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말할 수 있거든. 우린 그것만 있으면 된단 말이지. 됐을까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 정리 한 번만 해드리면 이런 거 배웠죠.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되게 많을까? 아니야. 딱 두 가지야. 뭐야? 극대 하나 극수 하나 있을 때, 지금 요 도함수 얘처럼 극대 하나 극수 하나 있는 요 그림 아니면 극대 극수 없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 그림, 이런 거밖에 없어.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여러 가지 있을까? 아니야. 지금 여기 내가 그린 이 4차 함수처럼 극값이 3개 있는 상황 아니면 극값이 하나만 있는 상황밖에 없어. 됐음? 그래프 개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교재 앞에 정리가 또 다시 이쁘게 되어 있죠. 3차 함수 그래프와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고, 눈으로 좀 봐주시고, 여기 눈으로 좀 봐주시고, 도함수에 따라 이 함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질 수 있는 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대표 문제 2번이고요. 자, 문제 보세요. 자, 극값을 갖는다. 다시 문제에서 물어본 포인트를 잘 봐야 돼.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졌으면 좋겠대. 그 얘기는 극대 혹은 극소가 있었으면 좋겠대. 근데 우린 알고 있지. 3차 함수 그래프는 딱 둘 중에 하나야. 극대 하나랑 극소 하나가 있는 경우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야. 그럼 내가 이거 그래프 그려봐서 극대 극소가 있는지 찾아보고 싶다. 미분하면 되죠. 3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a. 그럼 얘 몇 차 함수?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이는 2차 함수인 거 확실해.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이거부터라고. 만약에 아래로 블록 2차 함수인데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럼 미분계수가 계속 양수잖아. 그럼 계속 올라가기만 할 거 아니야. 그럼 극값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접하면 올라갔다 멈췄다가 올라가니까 극값은 없잖아. 어떻게 그려줘야 돼?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지. 맞아? 그럼 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근데 네가 본 건 뭐야? 미분에서 만든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되겠네로 넘어간 거야. 됐음? 그럼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우리 뭐 보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이거 고1 때 했던 거잖아.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래서 결론, 판별식 짝수공식이죠. 절반의 제곱 빼기 ac가 0보다 크다. 그럼 요거 a 묶어서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그럼 뭐야? a는 0보다 큰 수, 또는 a는 마삼보다 작은 애가 오면 되겠네요 하고 끝난 거야. 됐음? 그럼 뭐가 필요해? 해석이 필요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극대 하나랑 극소 하나가 있는 형태였으면 좋겠어. 그 말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었으면 좋겠어. 그 말은 뭐야? 미분계수의 부호가 양수였다 음수였다 양수로 다시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럼 미분계수 도함수를 그리면 이때 이 도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양수였다 음수였다 양수인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 말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판별식이 0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당연한 논리 흐름으로 가는 거야 지금처럼.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외우고, 선생님 극값을 가질 때는 이게 아니라, 극값을 가질 때는 뭐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극값을 갖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야 돼. 그럼 그러기 위해서 미분계수는 어떻게 될까? 양수였다 음수였다 양수여야 돼. 그럼 미분계수가 누군지 도함수 이용해서 찾아봅시다. x와 미분계수의 관계식. 그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양수였다 음수였다 양수로 바뀌는 상황이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판별식은 보다 커야 돼. 인 거야 그냥. 안 어렵잖아. 그러니까 되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당연한 얘기 그냥 여러분도 하시면 돼요. 자, 밑으로 가서 3번입니다. 이번엔 몇 차? 4차. 4차 함수인데 얘가 뭐야?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거야. 뭐가 필요해? 도함수 필요하잖아. 3차. 그럼 도함수 갖고 옵니다. f'x는 4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빼기 2ax.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쫄 필요 없어요. 선생님 4차 그리려면 미분에서 도함수가 3차인데 그럼 3차 그래프를 또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아니야, 그러지 마. 미분만 딱 하면 우리 그릴 수 있게 줘. 봐봐. 얘 x 공통인수 묶어버리면 인수분해 되죠. 2x 묶어버리자. 2x. 그럼 남은 건 2x제곱 플러스 3x 빼기 a 이렇게 남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다시 우리 뭐야? 2x 공통인수 묶으면 돼. 그러면 이거 3차 함수 그래프인데 너 이거 그릴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아는 거 하나 있지. x에 0 넣으면 0 나온다. 맞아? 0,0은 지난다. 공통인수 x가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쵸? 0은 나온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야? 얘야 얘. 여기 2차식 0 만드는 값. 이거 분명히 0 만드는 값 있을까 없을까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잘 봐. 0 만드는 값이 없다면 2x제곱 플러스 3x 빼기 a를 0 만드는 값이 하나도 없어. 빵개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얘만 0 나오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0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 그럼 뭐야? 감소했다 증가하네? 극소만 있어. 이 그림 되면 돼?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만약에 0 만드는 값이 한 개 있다. 0 만드는 게 한 개 있다는 건 뭐야? 중근이잖아. 맞아? 그럼 중근이니까 자, 0 만드는 값 0 말고 또 다른 거 한 개 더 있나 봐. 이렇게. 그럼 그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까? 요거 지나고 여긴 접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미분계수의 부호는 음수였다 양수였다 양수잖아. 그럼 감소했다 증가니까 뭐야? 극소만 있는 거야 또. 받아들여? 다른 쪽 그림이 그려지면 어차피 똑같아. 극소만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에 아까도 얘기했던 거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몇 개나 있어? 2개밖에 없어. 극값이 한 개만 있을 때 아니면 3개 있을 때. 됐음? 그럼 결론은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요? 이 2차식 0 만드는 게 2개가 있고 그 2개를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요점 지나고 0,0 지나고 베타 지나. 그래서 뭔데?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해서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서 극소 2개 극대 하나 있고 이래야 돼. 이래야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고 다 있는 거라고. 납득이 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선생님 얘 근이 2개 있으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거 확대해서 봐야 돼. 결과적으로 이 3차식 얘를 0 만드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근 있어야 돼. 그래야 알파도 있고 0도 있고 베타도 있어서 그림 그렸을 때 감소 증가 극소 2개 극대 1개 있겠구나 이렇게 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 가져야 돼. 결론 정리하면 이거죠.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a를 0 만드는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요. x가 0일 때는 근이 아닙니다. 왜? x가 0일 때는 이미 다른 애가 근을 갖고 있으니까. 그쵸? 0이 아닐 때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져야 됩니다. 됐을까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겠죠?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말은 a는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0이 오면 안 된다며. 그래 0 넣으면 0 오면 안 돼. x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나왔지? 이거 0 오면 안 돼. 그럼 a는 0이 오면 안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a에 누가 와? 마이너스 8분의 9보다는 크지만 0이 아닌 애들만 나와야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답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A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은 수 이거나 0보다 큰 게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이쁘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됐어요? 됐어요?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대표 문제 4번. 우리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뒷모습에서요. 네. 자, 4번입니다. 다음 함수가 마3에서부터 0까지의 구간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졌으면 좋겠어. 몇 차 함수? 3차 함수. 그럼 봐봐. 3차 함수인데 최고차 계수가 양수야.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져야 되거든. 3차 함수 그래프 개혁은 둘 중에 하나였잖아. 극대 극소가 한 개씩 있을 때 아니면 없을 때. 얘는 극대 극소가 있어야 되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네.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서 이렇게 극대 극소 있어야 되겠죠? 이때 우리가 요 x좌표를 극대, 요 x좌표를 극소. 맞아? 극대와 극소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3하고 0 사이에서 극대와 극소가 있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얘보다 왼쪽에 마3이 있고 얘보다 오른쪽에 0이 있어서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되지 않겠냐? 라고 물어본 거야.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과 상황을 우리가 해석해줘야 돼. 네가 3차 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이 극대와 극소는 x가 마3부터 0일 때 이 구간 안에 지금처럼 그림처럼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됐습니까? 받아들여? 그럼 이게 일단 정리가 된 상태라면 그럼 우리가 이 3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자. 뭐 하면 돼요? 미분해서 그리면 되죠? f'x는 3x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3a. 그럼 얘는 뭐야? 미분했을 때 아래로 블록 2차 함수인데 그래, 아래로 블록 2차 함수 그래프 그릴게. 그럼 0 만드는 값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 돼. 서로 다른 두 개. 그래야 자 여기서 각각 극대 극소니까 얘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될 거고 이때 위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서 아하 마이너스 3이 어디 있어야 되냐? 요 왼쪽에 요쪽에 마3이 있어야 된다고. 0은 이 오른쪽에 0이 있어야 된다고. 됐어? 그래야 마3부터 0까지의 구간에 극대극소가 있는 거야. 위에 있는 이 그림을 실제로 미분한 도함수 이용해서 대충 그려본 거야. 그럼 이제 너네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요거죠. 이 그림 보는 거죠. 이 그림.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있어. 얘는 분명히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 근데 이 실근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냐? 마3과 0 사이에 있어야 돼. 됐어? 됐습니까? 됐습니까? 2차 함수 보는 거라고 이제. 그럼 보세요. 내가 2차 함수 그래프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진대. 자, 마3 넣으면 나오는 값 요 위에 있겠지. 맞아? 양수 음수. 양수. 0 넣으면 나오는 값 요 위에 있겠지 당연히. 양수 음수. 양수. 그럼 여기 도함수 f'에다가 마3 넣은 값은 0보다 어때? 클 거야. f'에다가 0 넣은 값 어때? 당연히 0보다 커야 될 거라고. 맞잖아. 이런 그림 그려지려면. 하나 더. 영화도 됩니까? 뭐 상관없죠. 왜? 어차피 문제에서 마3은 포함 안 했으니까. 마3인 그 순간은 0 나와도 상관없잖아. 안 되는데? 잠깐만 타임. 상관 있죠? 안 되죠? 네. 미안해요. 등호 붙으면 안 되죠? 네. 마3보다 극대보다 왼쪽에 마3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됐죠? 미안합니다. 마3보다 큰 범위에 분명히 극대가 있어야 되니까 마3인 순간에 극대가 오면 안 되죠? 미안합니다. 해서 일단 첫 번째 마3 는 값이랑 0 는 값이 0보다 커야 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x축이랑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잖아. 그럼 누가 0이야? f'x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일 거야. 됐음? 판별식이 0보다 클 거야. 미쳤나봐. 0보다 클 거야. 됐음? 두 가지.
그럼 봅시다. F 프라임에다 마삼 넣어볼게요.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3a 그거 0보다 커야 돼. 그럼 3a는 저 넘어가면 몇이냐? 9. a는 3보다 커야 돼. 자, 0 넣으면 3a는 0보다 커야 돼. a는 0보다 커야 돼. 판별식 짝수 공식이죠. 절반의 제곱 빼기 ac 그거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9a는 36보다 작아야 돼. a는 4보다 작아야 돼. 됐음? 그럼 뭐야? 0보다도 크면서 3보다도 크면서 4보다는 작은 애를 말해줘. 3개 다 연립이지. 그럼 a에 누가 오면 돼요?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애 오면 되겠네. 끝. 다음 3차 함수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는 극대값 0보다 큰 범위에서는 극소값을 가졌으면 좋겠대. 몇 차인데? 3차잖아. 그럼 3차 함수인데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있는 상황이야. 그럼 3차 함수 그래프 그린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됐죠? 최고치 계수가 양수니까 올라가면서 끝나야 되겠지? 그리고 극대값, 극대가 여기 있어. 극소가 여기 있는 상황이야. 근데 문제에서 말했어. 이 극대는 마이너스라고 0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이 얘보다 왼쪽, 0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극소는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돼. 됐음?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해준 조건에 맞도록 일단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럼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너 이거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뭐 하면 돼? 미분한 도함수 갖고 말하면 돼. 그럼 미분한다? 3x 제곱 빼기 6x 플러스 2a야. 됐지?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 그럼 아래로 블록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아래로 블록이야. 됐죠? 꼭지점의 x좌표 누군지 말할 수 있죠. 누굽니까? 1. 됐지? 그럼 봐봐. 얘가 분명히 x축이랑 몇 군데서 만나야 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안 그래? 왜? 그래야 양수였다, 음수였다, 양수로 바뀌어서 야,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로 가거든. 그래야 문제에서 말한 저 3차 함수 모양이 나온다고. 그럼 다시 x축과 분명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게 만난다고 했을 때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다시 한번 내가 그려볼까? 라고 하면 올라갔다 멈추고 내려갔다 멈추고 올라가서 야호 그렸는데요. 잘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본 게 뭐였어? 왼쪽에서 야 요쪽에 마이너스 1이 와야 되고 뭐 요쪽 어딘가에 0이 와야 돼. 이렇게 말한 거잖아. 맞아? 그럼 이걸 어디로 가져가? 위에 있는 2차 함수로 가져가는 거야. 됐음? 2차 함수로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됐음? 왼쪽에 있겠네. 요런 데 0이 있나 보네. 됐음? 얘가 1이니까. 받아들여? 이 그림인가 봐. 우와. 그 무슨 뜻이니?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정보들만 다시 오른쪽으로 뽑아냅니다. 아래로 블록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의 x좌표가 1인데 x에다가 0 넣었을 때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여기 있을 거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0 만드는 게 여기랑 여기 있나 봐. 이 표현인 거야. 됐음? 봤어요? 여기까지? 그럼 자, 네가 볼 수 있는 게 뭐야? 함수값.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있지. 0 넣으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맞아? 그럼 요 2차 함수 딱 볼게. 마이너스 1 넣으면 나오는 함수값은 x축 위에 있죠. 양수, 음수. 양수. 0 넣으면 나오는 값은 음수.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양수. f 프라임 0은 음수입니다. 함수값 네가 알 수 있잖아.
맞아?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세요. 몇입니까? 9 플러스 2a가 0보다 큼. 0 넣으면 2a는 0보다 작음. 결론 a는 0보다 작고요. 2a는 마이너스 9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큼. 그럼 a에 누가 오면 돼?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애 오면 되겠다. 끝. 답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또 물어본다? 선생님 판별식 왜 안 봐요? 안 봐도 되니까. 왜요? 라고 하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 저 세 개를 다 볼 필요가 없는 이유. 쭉. 자, 양수 나왔어. 음수 나왔어. 야, 이거 두 개 지나는 아래로 불러 그려봐. 무조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X축이랑 몇 군데서.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 안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판별식을 굳이 볼 필요 없어. 당연히 만날 거야. 선생님, 축의 위치 꼭지점 X좌표 이거 왜 봤어요? 그림 좀 더 이쁘게 정확하게 그리려고 그랬어. 봤잖아. 그래서 아까 이 친구하고 얘기했잖아. 선생님 꼭지점 X가 1인데 0이 더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봤어요. 됐음? 기본은 뭐다? 그래프 잘 그리기야. 문제에서 만족하는 조건의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1차 목표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보라고. 함수값, 판별식, 축의 위치. 이거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얘기해. 한판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 한판축.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요. 한별축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한별축. 이렇게 얘기해도 합니다. 한별축. 어쨌든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이 세 개를 기본적으로 보겠다. 한별축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94페이지에 최대 최소를 물어봤잖아. 그 결론부터 쓰면은 이렇게 돼. 이거 따로 할 얘기가 없어.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이거 그냥 그래프 잘 그리면 돼. 이게 끝이야. 그냥 그래프 그리면 당연히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어. 끝. 그러면 그래프 잘 그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서 문제를 풀 거고, 그래프를 다 그린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의 답만 딱 해줄게. 그럼 실제로 시험 보거나 문제 풀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똑같아요. 그냥 그래프 잘 그려. 어차피 그래프만 잘 그리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야. 자, 봐봐. 오른쪽에 가면 그냥 대표 문제 1번 보이죠? 이런 얘기야.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이 주어진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거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 나는 보겠다는 거야. 자, 3차 함수 그래프 있죠? 그럼 그립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밑에 막 표가 나와 있어요. 이거 증간표라고 하거든? 그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를 그리게 나왔는데, 실제로 나랑 수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표는 안 그리죠?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냥 대충 그립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잘 찍고 대충 그려야 돼. 일단 미분하죠. 도함수 찾습니다. 3x제곱 빼기 2x. 그럼 요거 x 앞으로 묶어서 인수분해하죠. 그럼 아래로 부르기 2차 함수라는 거 내가 알아. 누구 넣으면 0 나온지도 알죠? x에다가 0 넣으면 0 나오고 3분의 2 넣으면 0 나옴. 그럼 여기서 0에서 미분계수의 부호가 바뀌어. 양수였다가 음수로. 그 다음 3분의 2에서 미분계수의 부호가 바뀌어. 음수에서 양수로. 그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 올라갔다가 멈추고 내려갔다가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야. 이게 3차 함수 그래프야. 그러니까 표 굳이 안 그리고 그냥 빠르게 정리하셔도 돼. 지금처럼. 그럼 얘는 x가 0일 때, 얘는 x가 3분의 2일 때잖아. 근데 네가 보고 싶은 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플러스 1일 때까지거든.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서 그림을 보자는 거야. 이렇게 3차 함수를. 됐지? 네가 보고 싶은 영역은 딱 여기만 보는 거야. 그럼 이때 물어본다. 자, 너 이거 함수 최대값 몇이야? 라고 하면 최대를 물어보면 딱 그림으로 눈으로 보이는 데 얘기하면 돼. 여기. 선생님 0 넣었을 때요. 맞아. 근데 문제는 여기지. 1 넣었을 때. 왜? 3분의 2부터는 다시 증가했잖아. 그럼 이 올라간 게 0 넣었을 때보다 더 높이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낮게 올라갔을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대충 그린 이 그림에서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 맞아? 그래서 뭐 해야 돼? f에다가 엮는 값이랑 f에다 잃는 값을 비교해서 더 큰 값을 말해주면 그게 최대값일 거야. 따라오. 그럼 f에다 엮는다? 1이네요. 1내면 몇이야? 1이네. 오, 같은 값이네. 그럼 최대값 몇이야? 1이야. 그럼 최소값은? 최소값? 딱 그림으로 보면 내 최소값 어디야? 여기 선생님 왜 마이너스는 게 제일 밑에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 마이너스 1는 값. 근데 여기 3분의 2일 때 x가 0일 때부터 계속 내려왔잖아. 3분의 2일 때까지. 그럼 3분의 2 넣었을 때가 더 밑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그렸는지 어디가 대충인지를 우리가 빨리 판단해야 돼. 그럼 얼마큼 내려왔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가 최소값 물어보면 f에다가 마이너스 1는 값이랑 f에다가 3분의 2는 값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돼. 그 중에 작은 게 최소값이겠지.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몇 나와? 마이너스 1. 그럼 3분의 2 넣으면 몇 나올까? 넣어봐야 돼. 27분의 8 빼기 9분의 4 더하기 1이죠. 맞아? 그럼 뭐야? 27분의 8 빼기 4, 3, 12 플러스 27이지. 마이너스 1보다 어때? 크죠? 그거 중요한 건 이거잖아. 마이너스 1보다 크니 작니가 중요한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네. 그럼 최소값 누구야?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나오는 마이너스 1이 최소야.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말할 수 있습니다. 끝. 안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그림 그리기야. 그럼 다시 우측에 있는 문제 4번 볼게. 얘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또 그려볼게. 대충 그려봐. f'x는 도함수 이용하죠. 4x 세제곱 빼기 12x제곱. 그럼 여기 4x제곱 묶어. 그럼 x 빼기 3만 남아. 요렇게. 그럼 얘는요. 자, 3차 함수 그래프 그려야지. x에 0 넣으면 0 나오고 3 넣으면 0 나오는데 지금 0에서는 제곱이니까 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최고차 계수 양수인 3차니까 올라가면서 끝나야 돼.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요거 3 지나고 여기서는 접하는 요런 그림일 거야. 그럼 4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자. x가 3일 때 쭉 기준으로 얘기하면 되잖아. 왜? 음수였다 0이었다 음수였다 0이었다 양수가 됐으니까 내려갔다가 0일 때 멈췄다가 또 내려갔다가 3일 때 멈췄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지. 이게 4차 함수 그래프거든. 됐음? x가 3일 때. 근데 너가 보고 싶은 건 뭐야? x가 1일 때랑 x가 4일 때. 여기서부터 4일 때까지 여기까지 난 여기만 본다며. 여기만 본다며. 여기만. 그럼 누가 봐도 최소값은 정해졌지. x가 몇일 때? 3일 때. 이게 최소네. 이거 확실하네. 그럼 최소값은 최소값 x의 3는 값. 그럼 3 넣으면 돼요. 81 빼기 27 곱하기 4는 몇이야? 108인가요? 플러스 6. 몇입니까 이거? 마이너스 21. 됐어요? 끝. 그럼 최대값은? 이게 문제지. 4는 게 높아 1는 게 높아. 이건 나도 몰라. 대충 그린 거니까. 그럼 뭐 해줘? 1는 값이랑 4는 값을 비교해보자. 자, f에다 1 넣으면 몇 나와요? 3이죠. 4 넣으면 몇 나와요? 6이죠. 그럼 최대값 몇이야? 4는 값 6이네요. 해서 답이야. 끝. 됐습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최대값 최소값 구해주라는 이 문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프 제대로 그릴 수 있어? 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난주만 해도 이 3, 4차 함수 그래프 못 그렸다고. 근데 이제 그리잖아. 도함수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3, 4차 고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지성인으로 바뀐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뒤로 갑니다. 자, 이번엔 요런 문제죠. 마이너스부터 1까지의 이 구간에서의 함수를 딱 관찰했더니
최대값이 누구고 최소값이 누구였더라 라고 준 거임. A, B 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봐봐. 앞에서 한 거랑 똑같아. 우리 뭐 하면 돼? 일단 얘를 미분해서 도함수 그려야 돼. F'X는 미분해요. 3AX제곱 빼기 6AX. 그럼 여기 3AX를 공통인수로 묶으면 X-2 이렇게 남겠지. 자, 문제에서 다행히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아래로 부르긴 2차 함수일 거야. 누구 넣으면 0 나오는지 우리 얘기할 수 있죠. 0 넣으면 0 나오고 2 넣으면 0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x가 0일 때 양수에서 음수로, 2일 때 음수에서 양수로 부호가 바뀌었죠? 극대와 극소값을 갖겠네요. 그러면 그래프 개형, 올라갔다가 멈춰서 내려갔다가 멈춰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될걸? x가 0일 때, x가 2일 때 이렇게. 됐지?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해보자. 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나는 지금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x가 플러스 1일 때까지만 잘라서 본다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서 보겠다며. 이렇게. 그럼 이때 최대값은 정해졌죠? 딱 보면 나오네. x가 몇일 때야? 0일 때. 최대값 3이래? 그럼 x에다 0 넣으면 3 나온대. b가 몇이다? 3이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거지. 최소값이지. 그럼 최소값만 하려면 뭐해? f에다 마이너스 1는 값이랑 f에다 1는 값 비교해서 작은 거 말해주면 된다니까?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볼게.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a 되고요. 빼기 3a죠. 마이너스 4a 플러스 b 이거고요. 1 넣으면 x에 1 넣으면 여기 뭐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b 3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생각해봐. 누가 더 작은 애냐? 왼쪽. 이게 몇이라고? 마이너스 5라고 한 거잖아. 그럼 a가 몇인 거예요? 2네요. 그래서 a값 2, b는 3.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조건에 맞게 해석을 해주면 답이 나와. 그러니까 진짜 안 어렵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자, 넘어갑니다. 3번 문제. 자, 보세요. 3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우리가 항상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죠. 그림으로 나오면 어려워.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뭐 구할 건데? 우리의 목표가 뭐야? 직사각형의 넓이 최대값 구할 거야.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이 직사각형에 있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만 알면 돼. 그럼 가로와 세로 길이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그림 딱 보면서 생각해봐. 분명히 문제에서 그래프식을 줬거든. 그럼 이 그래프식 위에 있는 모든 점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를 네가 다 알아. 그래서 가장 만만한 점, 이 D점을 내가 딱 잡을게. 내가 지금부터 D점의 좌표를 이렇게 놓을게. t, 12-t제곱이요. 이렇게. t, 12-t제곱이요. 이렇게 놓을게. 그럼 봐. 1사분면에 있는 점 D의 좌표를 내가 이렇게 놓으면 자, Y축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T인 거잖아. 맞아? 그럼 가로 길이는 뭐가 돼? 2T가 되는 거야. 세로 길이는 뭐야? 요 길이. 이 점 D의 Y좌표. 얘가 세로 길이잖아. 그럼 세로 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세로요? 12-t제곱이요. 그냥 하시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줘야 되는 게 있다. 이 점 D는 분명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었거든. 그럼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맞아?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 점 D의 x좌표인 t값은 0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돼. 그치? 근데 이 C점보다 넘어가면 돼? 안 돼? C점이 아니라 x축과 만나는 x절편이죠. 얘보다 더 커지면 안 돼. 그럼 이 요 x절편. 얘가 누굴까? 얘가 누굴까? 이건 체크해 주자고. 이 2차 함수 위로 블록에서의 x절편.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루트 10이죠. 2루트 3이지. 맞아? 그럼 t 범위는 0보다는 크지만 2루트 3 사이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가로랑 세로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넓이 어떻게 돼요? 둘이 곱하면 되죠? 2t하고 12-t제곱 곱한 거. 우린 이거에 뭘 구하자? 최대를 구하자. 대신 t의 범위는 위에서 준 것처럼 보자. 이 범위 안에서만 구할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전개 본다.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24t. 몇 차씩? 3차씩. 그럼 t가 몇일 때 최대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 뭐해? 그래프 그리자. 어떻게 하면 돼? 미분해서 그리자.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24잖아. 맞아? 그럼 얘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누구 넣으면 0 나와? 2하고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오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일 때하고 플러스 2일 때를 기점으로 미분계수가 음수였다 양수였다 음수로 바뀌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3차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랬어? t가 0일 때부터 2루트 3일 때까지. 이때 보래매.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관찰하래매. 그럼 이때 최소는 내가 좀 애매하지만 최대는 명확하죠? 몇일 때? 2일 때. 그럼 뭐 해줘? t에다가 2 는값 말해주자고. 됐습니까? 자, 2 넣으면요. 마이너스 16 플러스 48. 몇이니? 32가 최대값이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끝. 그러니까 뭐 할지 눈에 너무 보여. 근데 눈에 보이려면 뭐해? 그림 그려야지. 됐습니까? 시험 기간만 하면 안 된다는 건 몰라 아직도? 자, 갑니다. 자, 갑니다. 보세요. 자, 4번입니다. 자, 봐봐. 오른쪽과 같이 16에 10짜리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귀퉁이의 정사각형을 잘라. 그래서 남은 부분을 접어서 뚜껑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어. 자, 상자가 영어로 뭐죠, 연호? 와, 섹시하죠? 네, 와우, 바로 나오잖아. 멋있습니다. 세경고 2등급 역시. 자, 2등급 아닌데도 저 정도야? 와, 진짜 지린다. 자, 우리 뭘 구할 거야? 부피의 최대값. 아니, 이거 박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못 본 새끼들이 간혹 있어요. 이거 접어. 요거 접어. 요것도 접어. 이렇게 접어. 그럼 세우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됐죠? 뭐 이렇게 생긴 거지 뭘. 그럼 이 높이 몇이야? 몰라. 얼마큼 잘랐는지 모르니까 이 높이 몰라. 그럼 x라고 해. 그럼 요 길이 몇일까? 10-2x. 요 길이 몇일까? 16-2x. 그러니까 이게 여기랑 여기 이게 밑면이 되는 거야. 밑면. 맞아? 그럼 가로가 몇이고 16 빼기 2x. 전체 16인데 x 2개 뺐어. 세로는 10 빼기 2x. 전체 12였는데 x 2개 뺐고. 이거잖아. 그럼 부피는 몇입니까? 라고 하면 부피는요. x랑 10-2x랑 16-2x 3개 곱한 거지 뭐. 이거에 뭘 구해라? 최대값. 이때 얘기 좀 하자. 어차피 요 x는 0보다 커야 되지. 맞아? 누구보다 작아야 될까? 5보다 작아야 돼. 맞아? 아니 얘가 가로인데 이거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얘는 세로인데 밑면에 세로인데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래야 상자가 있지. 맞아? 그럼 다 만족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x는 누구야? 5보다는 크면 안 돼. 작아야 돼. 됐습니까? 그럼 x가 0하고 5 사이에 있을 때 다음 부피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야. 자 부피식 봐봐. 몇 차식이니? 3차. 3차 함수 최대값 구하기야. 그럼 뭐 해줘? 아 그래프 그리면 되지. 그럼 뭐 할까? 도함수 이용하면 되지. 야 고배 형태로 써져 있네요. 도함수 구하는 거 미분 때리면 되잖아요. 곱미분하면 되잖아. 맞아 맞아.
근데 귀찮아 이것도. 그럼 뭐해? 그냥 전기 싹 해버려. 자, 부피 S라고 합니다. 부피는요. 이렇게 전개하면 뭐가 돼? 4x 세제곱. x 하나 붙여야지. 그 다음 이렇게 둘이 하면 마이너스 3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0이지. 그럼 맞아?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52x제곱. 그 다음 160x. 이게 넓이야. 그럼 얘 미분의 12x제곱 빼기 104x 플러스 160. 요거 약분 되나요? 인수분해 되나요? 되죠? 12 묶어서 될까요? 돼요? 안 되면 누구로 묶어야 되나? 4로는 묶을 수 있지. 그럼 4로 묶자. 그러면 여기는 3x제곱 빼기 4, 2, 8 6, 4, 24 4, 4, 16 됐잖아. 이렇게 됐지? 그럼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이거 3x랑 x 40이니까 어떻게 줘야 되나? 4하고 10 주면 되나요? 4하고 10 밑에다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죠? 됐잖아. 그럼 26. 아, 이 정도 인수분해 중3 때 이미 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 4에 3x 플러스 4랑 x 빼기 10인데요. 와, 너무 복잡한데? 뭘 복잡해? 끝났지. 아래로 부르기 2차 함수.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3분의 4하고 10 넣으면 0 나와. 그럼 너 이거 그래프 그려봐 라고 하면 양수였다가 올라갔다가 음수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그림. 네가 보고 싶은 건 x가 0일 때부터 x가 몇일 때? 5일 때까지. 됐음? 이거 보고 싶은 거였잖아. 받아들여요? 타임. 타임. 5가 왜 여기 있지? 타임. 타임. 잠깐 인수분해가 잘못됐는데? 이거 누가 중3 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누구야? 이거 뭐야? 비디오 판독 들어가? 적당해요. 다시요. 이거 인수분해 해야죠. 다시 어떻게 되냐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 3x랑 x 40이니까 2하고 20이요? 2하고 20 이렇게 되죠. 6 둘 다 마이너스. 그치? 아, 이게 맞죠? 아, 진짜 4 3x 마이너스 20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요. 아래로 부르기 2차 함수. x에 2 넣으면 0 나오고요. 3분의 20 넣으면 0 나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자. 올라갔다 멈추고 내려갔다 멈추고 올라가는데, 자, 네가 보고 싶은 건 x가 0일 때부터, 자, 3분의 20은 5보다 크잖아. 얘보다 왼쪽에 x가 몇일 때? 5일 때 있겠죠? 난 여기서 여기까지만 볼 거지. 최대값은 x가 몇일 때야? 2일 때네요. 그럼 x에다 뭐 해줘? 2 넣어줘. 계산합니다. 2 넣으면요 2 곱하기 10에서 4 빼면 6 곱하기 16에서 4 빼면 12겠죠? 144. 이게 답이네요. 끝.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를 말해보겠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그럼 뭐 하자고? 그래프 잘 그리자고. 그래서 뭐만 하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래프를 잘 그려. 그래프만 그려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크게 개념이 4개 있으니까 크게 유형도 한 4개 정도는 있다는 얘기겠죠? 자, 바로 갑니다. 보고 나서 104, 105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들을 딱 보시면 아,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한 거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돼. 받아들였으면 이제 외우시면 돼. 그럼 앞으로 나올 때 고민하지 말고 바로바로 찔러 넣으시면 돼.
자, 가요. 대표 문제 1번. 대표 문제 1번입니다. 자, 이거부터 볼게. 대표 문제 1번. 보시면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달래. 3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실근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그냥 실근이 몇 개 있는지만 셌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본다? 두 함수의 위치 관계로 본다고. 그래서 자, 밑에다가 정리해줘야 돼. 안 써도 돼. 대신 네가 계속 이걸 볼 때마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y는 x 세제곱 빼기 6x제곱 플러스 9x 빼기 3하고 y는 0. 좌표 평면에 y가 0일 때를 말해줘. 누군데? x축이죠. 됐음? 이 둘이 만나는 교점에 x 좌표를 구해볼 거야. 됐어요? 그럼 둘이 만나는 교점에 x좌표를 구해줘라고 하면 뭐해? 연립하면 되잖아. 그럼 연립하면 뭐가 나오는데? 이 방정식이 나온다고. 됐어?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뭘 의미하는 거야?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말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선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물어봤지? 그럼 너는 뭐 하면 돼? 교점의 x좌표를 물어보는 방정식 근의 개수를 물어봤네? 교점이 몇 개인데 만나는 점이 몇 개인지 말하면 되는 거야. 됐음? 그럼 뭐 해줘? 그림 그리라고. 3차 함수 그립니다. y 프라임은 3x제곱 빼기 12x 플러스 9. 공통인수 3 묶으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그럼 얘는요. 아래로 블록 2차 함수 x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와? 1 넣으면 0 나와? 3 넣으면 0 나와. 그럼 미분계수의 부호가 양수였다 음수였다 다시 양수로 바뀌었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보는 거지. x가 1일 때 함수값 x에 1 넣으면 나오는 값 몇이었습니까? 1 넣으면 몇 나오죠? 1이었습니다. 1,1을 지날 거야. 그럼 x에 3 넣었을 때 나오는 값 몇입니까? 마이너스 3. 3 넣으면 마3 나왔을 거야. 맞아?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데 1 넣으면 나오는 값이 몇이었다고? 1이었다고. 3 넣으면 나오는 값 몇이었다고? 몇이었다고? 마이너스 3이었다고. 그럼 도대체 x축은 어디 있겠냐? 이렇게 있겠죠. x축. 맞아? 그럼 3차 함수 그래프 그렸어. x축이 다음과 같이 있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내 눈에 몇 개 보여야 돼? 3개 보여야 돼. 서로 다른 3개 보일 거야.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서로 다른 3개를 말해야겠지. 그래서 결론 근이 몇 개요? 3개요. 하고 끝난 거야. 됐습니까? 됐습니까? 두 번째. 그럼 선생님 2번 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일단 한쪽으로 넘겨서 는영꼴 바꿀게. 왜 는영꼴로 바꿔요? 는 0으로 바꿔버리면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면 되니까 그림 그리기 편하거든. 그래서 왼쪽으로 다 넘겨서 는 0으로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면 3x 4제곱 빼기 8x 세제곱 마이너스 2는 0이잖아. 됐죠? 그럼 얘는 또 뭐 해줘? 자, fx라고 쓸게. 3x 4제곱 빼기 8x 세제곱 빼기 2. 내가 이거 그래프 그리자고. 그럼 뭐 해줘서? 미분해서 그립시다. 12x 세제곱 빼기 83은 24x 제곱 요렇게. 그럼 여기는 12x 제곱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음? 그럼 얘는요. 누구 넣으면 0 나와? 2 넣으면 0 나와. 0 넣어도 0 나와. 최고책에서 양수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0에서는 제곱이니까 접할 거고
2는 지나가는 이런 그림이겠죠. 그럼 너 3차 함수 그래프 그려볼래? 라고 하면 2를 기점으로, 물론 0에서도 미분계수가 한번 0 나온 거 확인했으니까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런 그림, 내려갔다 0 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럼 이때 x의 2는 값, 다음 함수 f에다가 2는 값 누군지 말해볼게. 몇입니까? 0는 값은 몇입니까? 그럼 얘보다 위로 두 칸 가야 x축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받아들여요? 그럼 결론, 선생님 2는 값 너무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우린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이 몇 개인지만 세면 되거든. 몇 개? 2개. 그래서 실근은 몇 개다? 2개입니다. 끝. 답인 거야. 그래서 미분에서 미분계수의 부호 보면서 양수 음수 보면서 그림 그리기, 이것만 조금 연습해보고 갑시다. 이따가 그럼 내일? 모레? 이따 줌으로? 이따 줌 괜찮다. 이거 솔직히 살짝 솔깃했다. 이따 줌. 이따 줌. 이따 줌. 자, 넘어갑니다. 그럼 뒤로 가서 대표 문제 2번 봅니다. 자,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한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가져요. 야, 이거는 뭐지? 신박한데? 라고 하면 봐봐. 일단 문제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봐. 크게 봐. 근이 몇 개 있다는 거야. 몇 개 있다는 거야. 3개 있다는 거야. 맞잖아. 아, 크게 봐 문제. 음수인 거 한 개랑 서로 다른 두 개 양수인 근 있다고 했으니까 근이 3개 있는 거잖아. 크게 보세요. 그럼 3차다.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지. 맞아? 0 만드는 값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을 봤더니 음수인 거 하나, 서로 다른 양수인 거 2개 보여야 되지. 그럼 이게 봐봐. 여러분들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x축이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되고 중간에 요런 데 0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음수인 거 하나랑 양수인 거 2개 서로 다른 거 보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그린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딴 식으로 생겨야 된다고. 유추돼요? 어려워 지금 말하는 거? 어려워?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럼 그래프 그려보자. 저렇게 그려지도록 그려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fx라고 할게. 누구를? 3차식을. 그럼 얘 미분하면 도함수 말할 수 있잖아. 3x제곱 더하기 6x 빼기 9. 이거 3 묶어서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 그럼 인수분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잖아. 그럼 2차 함수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아래로 부르기 2차 함수. 누구 놈의 나와요? 마이너스 3하고 1. 그럼 그래프 개형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니냐? 요렇게 x가 마3일 때, 요렇게 x가 1일 때. 그래서 올라갔다가 멈춰서 내려갔다가 멈춰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됐겠지. 이건 이미 정해진 거잖아. 그래프가 생긴 형태는. 근데 문제는 x축이 어디 있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x가 0일 때가 분명히 보여야 돼. x가 0일 때. 됐어? x가 0일 때가 이렇게 보여야 돼. 그럼 봐봐. x가 0일 때 여기 있어. 자, x가 0일 때 함수값 뭐여야 돼? 양수니 음수니? 아씨. 이 점의 y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그럼 x가 0일 때 이 함수값이 양수여야 된다고. 그럼 도대체 그 x축이 어디에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줘야지. 그래서 이야 이 점 x좌표 뭐야? 음수. 얘는 양수. 얘도 양수.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 위치 설정해줘야 돼. 선생님 저 왼쪽에 그린 거랑 너무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아이씨 그럼 내가 이것도 바꿔줄게 이 자식아. 이것도 바꿔줄게. 여기가 0이야. 이거잖아. 그럼 똑같잖아. 0보다 오른쪽에 2개, 왼쪽에 1개. x축이랑 만나는 교점. 맞아? 이 그림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네가 보는 건 여기서부터는 이겁니다. 자, 딴 거 다 필요 없지. 이거 0 넣으면 나오는 함수값. f에다 0 넣으면 몇 나와? 마이너스 k. 이거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됐음? 됐음? 마이너스 k는 0보다 커야 돼. 두 번째, 1 넣으면 나온 함수값 있지? 1 넣으면 나온 함수값 누굽니까? 1 넣으면 나오는 1 넣어봐. 몇이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 이거는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되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지.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는 0보다 작아야 돼. 우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그럼 결론 k는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k는 누구야? 0보다 작은 애가 오면 되겠네. 그러면 이 그림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됐습니까? 어때요? 지금 말한 거? 왜요? 왜 쭉 그래요? 됐어요? 그래서 뭐 하자? 그래프 그리자. 그 얘기한 겁니다.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어떤 K인지 봐봐.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근데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데. 그럼 봐봐. 0 만드는 값이 서로 다른 3개예요 라고 했으니까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나 봐. 그럼 교점 구하면 되니까 우리는 왼쪽에 있는 이 3차식을 그려볼게. fx라고 놓고 그릴게요. 2x 세제곱 빼기 9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k라는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럼 미분하면 f'x는요 6x제곱 빼기 18x 플러스 12가 되고요. 6 묶으면 x제곱 빼기 6, 3, 18 6, 2, 10이 되겠죠? 그럼 이거 6 묶어서 x-2 x-1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럼 2차식 아래로 블록이잖아. 누구 넣으면 0 나와? 1하고 2 넣으면 0 나와. 그럼 3차 함수 그래프 그려야지. 미분계수의 부호 다 아니까요. 양수였다가 음수로, 음수였다 양수가 되니까 어떻게 돼? 올라갔다가 멈추고 내려갔다가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 요 그림 되겠죠? 그럼 문제는 얘가 x축이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럼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 이렇게 있으면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났잖아. 그럼 0 만드는 거 몇 개? 한 개. 그럼 이렇게 있으면 x축이랑 몇 군데서 만나? 두 군데. 그럼 몇 개? 두 개. 그럼 이때 보는 건 이거야. x값 두 개야. 하나는 중복된 거지. 그래서 원래 3차니까 근 3개 나와야 되는데 중복해서 2개만 보이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죠. 이렇게요. x축이랑 몇 군데서? 한 군데서 만나. 그럼 얘는 두 군데서 만나죠. 그럼 2개야. 그럼 서로 다른 3개를 열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x축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1 넣어서 나오는 값, 함수값. 이거 양수. 2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이거 음수. 얘를 우리가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극대값이 양수, 극소값이 음수. 받아들여요? 극대값이 양수고 극소값이 음수면 중간에 x축이 지나면서 세 점에서 만날 거야.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대값이랑
곱한 게 0보다 작아. 부호가 반대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겁니다. 그럼 봐. 극 대값이랑 극 소값의 곱한 값이 0입니다라는 건 뭐야?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거야. 극대 또는 극소가 0이라는 거야. 그럼 아까 그림 어떻게 그려졌어? 요거 아니면 요거였잖아. 맞아? 그럼 뭔데 근이 몇 개야? 두 개야. 됐음? 그럼 마지막 극 대값이랑 극 소값을 곱했는데 이게 0보다 커. 그 말은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같다는 뜻이거든. 그럼 x축이 어디 있냐면 봐봐. 요렇게 있으면 되지. 그럼 극대 극소 모두 양수잖아. 그럼 근이 몇 개? 한 개.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극대 극소 모두 음수지. 부호 똑같은 거 맞잖아. 그럼 근이 몇 개? 한 개. 그래서 3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있어요. 그게 2차일 때처럼 b제곱 빼기 4ac 이런 게 아니라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해서 나온 부호를 봐. 됐음? 그래서 만약 곱했는데 0보다 작아? 부호가 반대야? 그럼 무슨 뜻? 서로 다른 세실근. 극대와 극소를 곱한 값이 0 나왔어? 그럼 무슨 뜻이야? 두근.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고. 하나는 중근을 가질 거야. 그럼 극대와 극소를 곱한 값이 0보다 크면 뭐예요? 한 개. 실근 한 개. 나머지 두 개는 허근.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문제에서 구하는 건 이거였죠.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 그럼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 그럼 x에다 1 넣으면 나오는 극대값 x에다 1 넣습니다. f1이죠. 1 넣으면 몇 나와요? k 플러스 5네요. 됐죠? 자, 2 넣으면 나오는 값 f 함수에다 2 넣으면 몇 나옵니까? 2 넣어보면 되겠죠. 8이 16, 9, 4, 36, 여기는 24네요. 플러스 k 되겠죠? 그럼 뭐냐 이거? k 플러스 4. 이 둘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돼. 그 말은 k 플러스 5하고 k 플러스 4를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돼. 그럼 k는 누구?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애가 오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거야.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해서 또 역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가볍게 3차 함수의 판별식도 한번 봤습니다. 극대와 극소의 부호를 보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그 과정들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잘 보시고 자, 우측 넘어가서 부등식으로 갑니다. 4번 문제. 할만하죠? 되게 상식 쪽이잖아. 그렇지? 자, 4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대. x에다 누굴 넣어도 이게 항상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뭐야? 그냥 fx 그려. 몇 차씩? 2x 4제곱 빼기 x 플러스 a 4차씩 그려. 그렸는데 제일 작은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그린 다음 뭐 해줘? 최소값 찾아. 그럼 그려. 미분하죠. 도함수. f 프라임 x는 8x 세제곱 마이너스 1. 됐죠? 선생님 8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뭘 어떡하냐? 이거 0 만들 때 찾으면 되지. 0보다 큰 이장리가 중요한 거니까. 받아들일까요? 자, 그럼 봐봐. 이거 2x의 세제곱 빼기 1입니다. 그죠? 인수분해 되죠?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 2x 빼기 1 4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겠죠? 자, 그럼 이거 0 만드는 값 누구 있어? 1밖에 없잖아. 맞아? 얘는요. x의 누굴로도 항상 0보다 크잖아. 됐습니까? 뭐가요? 2분의 1 미안해요. 됐죠? 그럼 결론. 얘는 2분의 1 넣으면 0 나오고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었네. 이거밖에 없음.
그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 나도 몰라. 그냥 감소했다가 증가하나 봐. x가 몇일 때? 2분의 1일 때 극소값 하나 같나 봐. 그래서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이 몇 개 있다? 많지 않아. 2개야. 극값이 3개 있을 때 아니면 1개 있을 때. 얘는 뭔데? 극소값 1개 있을 때 그림이네. 그 뒤에 나머지는 뭐 어떻게 그려지겠지. 이쁘게 잘. 그것까진 나도 잘 모르겠고. 그럼 결론은 뭐다? 2분의 1로서 나오는 이 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누굴러도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잖아. 그럼 누구는 값? 2분의 1는 값만 비교합시다. F함수의 2분의 1는 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자, 2분의 1 대입할게요. 어떻게 됩니까? 8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A죠?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럼 A는 어떤 애가 오면 돼? 8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오면 되겠네요. 해서 A 값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끝! 혹시 그 거속시 기억나요? 어떻게 했던지 기억나? 이게 거죠? 이렇게 오고 여기 속시가 오지. 그래서 이런 얘기 했죠? 너 속도 구하고 싶잖아. 시간분의 거리 보면 돼. 그죠? 시간 구하고 싶으면 속도분의 거리 보면 돼. 그럼 거리 구하고 싶으면 속도 시간 곱하는 거야. 그쵸? 되게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럼 이거 얘기할 때 오케이, 거속시는 다 아니까 이거만 좀 얘기해 줄게. 너네 속도하고 속력하고의 차이는 알아요? 속도와 속력의 차이? 속도에서 이 도는 이제 정도거든? 속력은 이제 힘이야, 힘. 힘 역자를 써서.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 한번 해볼게. 벡터하고 스칼라입니다. 이 둘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 아이, 지금 멋있는 표현 나왔죠? 자,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결론은 뭐냐면 방향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야. 방향성의 차이야. 속력은, 스칼라는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근데 속도와 벡터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봐. 너네 자동차에 보면은 속도계가 있어, 속력계가 있어? 그거 속력계야. 왠지 알아? 후진할 때 마이너스로 안 뜨잖아. 플러스로 뜨잖아. 정확하게는 속력계가 맞아, 그러면. 근데 그냥 편의상 속도계라고 말하는 거야. 왜? 자동차는 주로 앞으로만 가니까. 뒤로 가는 건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니까 그래. 그래서 속도계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속력계예요. 그래서 후진할 때 음수를 안 떠. 됐음? 그럼 봐봐. 속도라는 거 편하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갈 때는 속도는 양수야. 뒤로 가면 음수입니다. 됐죠? 그럼 속력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그냥 그 절대값으로 말하면 돼. 그래서 속력이라는 건 속도의 절대값을 말하면 됩니다. 그냥 크기만 말해주면 되는 거야. 됐음? 방향성은 굳이 의미가 없음. 자, 우리는 뭘 언급할 거냐면 속도를 언급할 거야. 속도. 자, 속도 어떻게 구하죠? 시간분의 거리였지? 그럼 봐봐. 이 시간과 거리로 표현된 어떤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좌표평면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그럼 봐봐. 시간에 따른 이 친구들의 움직임, 거리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우리가 위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위치.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예시를 드는 게 이 표현이야. 수직선상에서 원점에서부터 어떤 점이 이동을 할 거야. 됐음? 다시.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어떤 점이 계속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의 위치를 내가 시간에 따라 한번 체크해 볼게. 됐음? 처음 시작은 위치 0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이 점이 앞으로 쭉 가서 시간이 1이 됐을 때, 3이 됐을 때 그때 이 위치가 5에 가 있더라고. 그럼 수직선에서 0에 딱 점이, 원점에 점이 있다가 시작했더니까 얘가 막 5로 가더라고. 갔다가 다시
뒤로 이만큼 3만큼 오더라고. 5초가 됐을 때. 그리고 다시 얘가 앞으로 쭉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6초가 됐을 때는 얘 위치가 6에 가 있더라고. 그러다가 다시 7초가 됐을 때 빵으로 오더라고. 됐음? 시간에 따른 수직선에서의 점의 위치를 한번 좌표평면에 그려봤습니다. 그럼 이때 봐봐. 처음 시작해서 3초가 됐을 때 얘는 결과적으로 위치 어디에 가 있어? 5에 가 있지. 그럼 3초 동안 5만큼 이동한 거지. 맞아? 그럼 얘 속도는 몇이었을까? 3분의 5. 시간분의 거리라며. 맞아? 그럼 처음 시작해서 0초부터 3초까지 얘가 움직인 양은 5만큼 움직였고요. 이때 이 친구의 속도는 3분의 5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럼 다시 처음 시작해서 내가 5초가 됐을 때를 관찰해 볼게. 5초가 됐을 때의 위치 몇이었어? 3이지. 맞아? 그럼 처음 0에서부터 5까지 5초 동안 시간이 변할 때 결과적으로 얘 위치는 0에서 3으로 갔지. 그럼 얘 속도 몇인 거야? 5분의 3인 거야. 지금 네가 말한 게 뭐냐면 0,0에서 3,5까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맞아? 0,0에서 5,3까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걸 지금 넌 뭐라고 했어? 속도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 평균 속도. 0에서 3초까지의 평균 속도. 0에서 5초까지의 평균 속도. 맞아? 야, 이거 그림 그리면서 얘기했더니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다. 0에서 3까지 평균 변화율. 0에서 5까지 평균 변화율. 맞아? 이게 지금 이 그림에서 뭔데? 평균 속도라고 말을 한 거지. 그럼 봐. 평균 변화율을 구했어. 그럼 우리 그 다음 뭐해?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말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이 시간과 거리, 위치 그래프에서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뭐와 같을까? 순간 속도랑 같을 거야.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그래서 너네한테 무슨 식을 줄 거냐면 시간과 위치의 관계식을 줄 거야. 시간에 따른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계식을 줄 겁니다. 그럼 얘를 보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평균 속도 혹은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음. 받아들일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위치 관계를 줬을 때 분명히 우리는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이용하면 돼? 미분계수 이용하면 돼. 됐습니까? 그럼 하나 더 볼게. 그림을 쭉 봐봐. 이쯤 요쯤을 한 2초라고 놔볼게요. 2초가 됐을 때 그때 2초인 그 순간의 속도가 있겠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우리 뭐 보면 돼? 2에서 미분계수 보면 돼. 2에서 접선의 기울기 보면 돼. 그럼 처음 0에서 3까지는 미분계수가 계속 양수였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 가고 있어. 그러다가 3이 됐을 때 미분계수 몇이야? 0이잖아. 맞아? 그럼 쭉 앞으로 가다가 멈춘 거야. 그리고 봐. 이 값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미분계수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뭐야? 속도가 음수인 거야.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야? 뒤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위치가 다시 어디로 가? 3으로 돌아오는 거야. 받아들임? 우리는 시간과 위치의 관계를 보면서 속도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까? 그럼 두 번째. 가속도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가속도? 가속도가 무슨 뜻이야? 자, 혹시 등속도 운동 들어본 적 있어요? 등속도 운동?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지. 그럼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등 가속도 운동 배워본 적 있어요? 무슨 뜻이야?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지. 그럼 등 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일정하게 변하지. 맞아? 그럼 가속도는 뭘 의미해? 속도의 증감을 의미해. 가속도가 큽니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속도가 빨리 변한다고. 맞아? 그럼 가속도가 0입니다라는 얘기 무슨 뜻일까? 속도가 안 변한다고. 받아들여?
그럼 역시 마찬가지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 뭐야? 가속도겠네. 받아들임? 그럼 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겠네. 받아들일까요?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한테 지금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딱 요 모습이 보여야 돼. 잘 봐. 어차피 운동에서의 변수는 시간밖에 없어. 운동에서의 변수는 시간밖에 없어. 물리에서 쓰이는 변수는 시간밖에 없음. 시간이 변수일 때 여러분들한테 위치와 관련된 식을 줄 수 있음. 그럼 이 식을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 됐음? 그럼 이 속도를, 시간에 따른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가 나온다. 인 거야. 받아들여? 하나 더. 이때 이 속도의 크기, 절대값, 얘를 우린 뭐라고 한다? 가속도라고 한다. 속력이라고 한다. 미안해요. 속력이라고 한다. 됐음?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은 딱 이게 끝입니다. 자, 참고로 얘가 1절. 미분까지 배웠을 때 나오는 1절 이야기야. 그럼 2절은 뭐냐? 이제 적분을 배우면 나와. 요 그림에서 추가되는 모습들이 보여. 하지만 궁금할까봐 미리 알려드립니다. 궁금할까봐 미리 알려드릴게. 자, 적분까지 배우고 나면 요 똑같은 거에서 추가되는 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미분의 역연산 개념이 일단 적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럼 가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돼? 속도가 되는 거야.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 거야. 그럼 속력을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동거리가 나오는 거야. 그 이 파란색으로 쓴 것까지 다 쓰면 2절까지 끝난 거야. 근데 지금은 2절 안 해요. 1절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위치식이 주어져 있어. 이거 미분하면 뭐가 돼? 그 순간순간의 속도들이 나오는 거야. 이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돼? 그 순간순간의 가속도가 나오는 거야. 하나 더. 속도의 절대값 씌우면 그걸 우린 뭐라고 한다? 속력이라고 한다. 됐음? 여기까지가 1절. 속력을 미분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냥 속도 미분하면 되죠. 네. 굳이 절대값 씌운 걸 미분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절대값을 씌웠을 때 뾰족한 점이 생길 수 있죠. 그럼 미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속력을 미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괜찮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1절, 2절 두 가지를 보여드림. 자, 그럼 봐봐. 여러분들 교재에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점 P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라고 했을 때 우리가 X라는 이 위치를 FT라는 관계식으로 표현해 볼게. 시간에 관련된 함수로 표현해 볼게. 이때 우리가 얘를 미분하잖아? 그럼 걔가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됐음? 됐음? 얘를 미분하잖아? 속도가 된다. 다시 이 속도를 다시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잖아? 가속도가 된다. 우리가 참고로 가속도를 A라고 표현해요. 세경고 영어 잘하는 친구 있으니까 가속도 영어로 뭐예요? 엑셀. 자동차에서 엑셀 밟죠? 네, 가속하는 거예요. 엑셀. 자, V 속도죠? 속도가 뭔데요, 영어로? 네, 알아오세요. 이건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속도, 가속도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그럼 B죠, 부스터는. VA로 시작하죠. 자, 넘어갑니다. 그럼 대표 문제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문제에서 이런 얘기했죠. 잘 읽어야 돼. 문제 잘 읽어. 원점에서 출발해.
점 t에서의 위치 x라는 애가 x가 위치야. t가 1일 때 x가 누구, 2일 때 x가 누구, 3일 때 x 누구인지 보는 거야. 그때 위치식이 이렇게 표현된대.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t가 몇일 때? 3일 때. t가 3일 때 이 점 p의 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해달래. 자, 봐봐.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 잘 들어. 0에서 3까지 이동했을 때 속도와 가속도야? 아니죠? 맞아? 그냥 t가 몇일 때? 3일 때. 됐음? 야, 네가 신나게 달리기 했는데 30분 지났을 때 그때 속도가 몇인데? 이걸 물어본 거야. 맞아? 그럼 이건 평균의 속도야? 순간의 속도야? 순간의 속도인 겁니다. 받아들여? 그럼 t가 3일 때 뭐 하면 돼? 미분 계수를 찾으면 되네. 됐음?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순간 울컥해서 내가 좋지 않은 언행을 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근데 저 친구 그건 맞잖아요. 네, 미안합니다. 자, 다시요. 속도 말해줘. 위치식 좋네. 이거 뭐 하면 돼? 미분하면 3t제곱 빼기 4t 빼기 4. 됐죠? 이게 뭔데? 시간 t에 따른 속도의 관계식. 미분계수들. 속도들. 그럼 여기다 누구 는 값? 3 는 값 말하면 되죠. 자, 속도 몇입니까? 3 넣어주세요. 27 빼기 12 빼기 4. 몇인데? 11이네요. 끝. t가 3일 때 속도. 그럼 그때 가속도는요. 자, 속도식 나왔죠? 우리 속도를 뭐 하면 돼? 한 번 더 미분하면 됩니다. 6t 빼기 4. 됐죠? 그럼 이게 뭔데? 시간에 따른 가속도. 여기다 누구는 값? 3는 값. 그럼 가속도는요. 6, 3, 18 빼기 4니까 몇이야? 14였네요. 끝. 자, 참고로 한 번 미분하면 우리 이렇게 x 프라임 이렇게 얘기하죠.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그럼 한 번 더 하면 이거 어떻게 읽냐면 이 프라임 한 번 더 붙이면 돼. to no double x 더블 프라임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더블 프라임. 얘를 우리가 이계 도함수라고 불러요. 도함수, 이계 도함수. 그러니까 두 번 한 거예요. 더블 프라임 x라고 하시면 됩니다. 더블 프라임. 더블 아니고 더블. 투 아니고 더블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 자, 2번 봐봐.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언젠지 말해줘죠. 자, 운동 방향 바꾼다는 이런 거야. 신나게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갈 때. 맞아?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갈 때. 운동 방향 바꿨지? 아니면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갈 때. 운동 방향을 바꾼 거잖아. 맞아? 그럼 앞으로 갈 때와 뒤로 갈 때 어떤 차이야?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야. 됐음?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그때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 맞아?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시각 t와 그때의 속도의 관계를 알고 있잖아요. 여기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럼 이거 그래프 그려볼게.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이거 누구 넣으면 0 나오니? 인수분해 돼요? 되죠? 3t 플러스 2하고 t 마이너스 2 인수분해 되잖아. 그럼 얘 아래로 볼록 2차 함수다? 언제 양 나와? t가 2일 때랑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맞아? 그럼 이거 양수였다가 앞으로 갔다가 멈춰서 뒤로 갔다가 멈춰서 다시 앞으로 가는 상황 아니야? 그럼 t가 몇일 때 부호가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랑 2일 때겠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것처럼 운동 방향 바꿀 때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t가 몇일 때? 2일 때만 말해야 됩니다. 아니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도 있는데 이거 왜 말 안 해요? 라고 하면 시간의 개념은 음수는 없죠. 시작한 상황부터 양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 그래서 시간의 개념에서 음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음수는 보지 않습니다. 양수만 보면서 얘기할 거예요. 들었어요? 됐어요? 네, 자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가속도가 2인 순간 이 점의 위치를 말해줘 했어. 뭘 물어봤는지 잘 봐야 돼. 가속도 얘가 2가 될 때 t가 몇일 때입니까? t가 1일 때 위치죠.
그럼 뭐 해줘? 위치식에다 넣어서 말하면 되죠. 이상한 데 넣는 거 아니다. 위치야. t가 1일 때 위치식에다 넣으면 되죠. 그럼 1 넣으면 나오니까 몇이에요? 마이너스 5네요. 끝. 됐죠?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우리가 신나게 봤던 이 미분계수 표현이 시간과 위치의 관계식에서 뭐로 보인다? 속도로 보인다. 아이 뭐야 이거 씨. 뭔데? 뭐 자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 토마토 그림이었어? 아 이런 거 핫도그 먹을 때 먹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토마토네. 아 그림이 토마토였어. 나 자두인 줄 알았는데 토마토네. 음.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걸로 암살 당하지 않아요? 네. 이 정도 독극물은 뭐. 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봐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그림을 딱 봐봐. 어떤 그림인지 보세요. 속도 그래프입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야? 도함수 그래프 보는 거야. 됐음? 시간에 따른 속도를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를 보면서 말할 수 있어야 돼. 봐봐. 속도가 계속 양수였다가 0이 되고 음수였다가 0이 되고 다시 양수가 된 상황이잖아. 그럼 이때 우리는 위치를 말할 수 있어. 위치. 어떻게 돼? 처음 원점 출발이니까 0,0에서 시작해서 막 올라갔다가 멈추고 내려갔다가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위치 그래프를 갖고 있을 거야. 나도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그런 그림일 거야. 요거 시간이 몇일 때? B일 때. 얘는 시간이 D일 때. 됐죠? 나머지 뭐 A일 때 이렇게 있을 거고 C일 때 여기 있을 거고 뭐 E일 때 뭐 이런 데 있겠지 뭐. 나도 몰라.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T가 A일 때 점 P에 뭘 물어봤니? 가속도죠. 야 A에서 가속도, 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양수 음수 0이네요. 됐죠? 틀렸네. 0이네. 두 번째 0에서 A까지 T값 범위에서의 가속도가 일정합니까? 그럼 이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다 똑같습니까? 아니죠. 됐음? 아니네요. 디귿입니다. T가 A일 때와 T가 C일 때, A일 때와 C일 때, 요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라고 했죠. 자, A일 때는 봐봐. A일 때 속도 양수의 음수예요. 함수값을 봐야죠. 속도식이니까. 양수죠. 그 다음 C일 때 함수값 보세요. 양수의 음수예요. 음수죠. 그럼 뭐야? 속도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지. 그럼 방향이 서로 뭐야? 반대인 거 맞네요. 됐습니까? 마지막입니다. 0에서 2까지 변화할 때, 시각 0에서 2까지 변화할 때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대. 그럼 봐봐.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올라갔다가 뒤로 갔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서 한 번 바꿨지. 그럼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지. 또 한 번 바꿨네. 몇 번 바꿨음? 2번 바꿨네. 맞네요. 끝. 됐습니까? 근데 잘 보셔야 돼. 문제에서 뭘 줬는지. 위치식을 줬는지. 속도식을 줬는지. 어떤 그래프를 줬는지를 잘 보시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잘 찍어서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3번 문제. 3, 4번은 다음 수업 때 할까요? 좋습니다. 그럼 3, 4번은 다음 수업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밑에 문제